신년 기획, 오늘은 여수시의 올 한 해 계획과 과제를 점검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변화와 희망을 화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회식비를 요구한 교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에 대한 국제공모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화양지구를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탈당한 신당 세력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통합에는 공감하지만 시기나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별 역점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여수시입니다. 해양 관광의 중심지, 산단과 함께하는 경제 활성화 등 장밋빛 청사진도 있었지만 사립외고를 둘러싼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시는 먼저 지난해 1,300만 명을 기록한 여수 관광의 열기를 올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철현 시장은 신년사에서 관광의 질을 높이고 관광 대박이 시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관광 여수의 열매가 일부에게 집중되고 시민 대부분의 불편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매번 강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놓칠 수 없는 올해의 과제입니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혁신산단 조성과 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 증설, 여수 신북항 건설 사업 등을 여수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꼽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난해 사립외고 설립을 추진하다 홍역을 겪었던 여수시는 올해 범시민협의체를 통해 호남 제1의 명문고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추진 의지와 갈등의 여지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갈등은 컸지만 실익은 별로 없었던 전남대와의 통합 10년 논란. 여수시는 올해 대학의 변화를 끌어낼 만한 행동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여수시는 시민의 복지 향상과 함께 살만한 여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종 정책을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 내놨습니다. 전국 제1의 청렴도시가 되도록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민선 6기. 여수시가 유명한 여수를 넘어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학부모에게 교직원들의 식사비 등을 요구한 중학교 교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중학교 교감 A씨는 지난 2004년 한 학부모에게 교직원 식사비 50만 원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돌릴 떡값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교사 20여 명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례적으로 학부모들까지 시위에 나서 교감 교체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라도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낫겠다라고. 결국 도교육청은 A교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교감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도교육청에 손을 들어줬고 최근 2심 재판부도 식사비나 떡값을 요구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A교감에 대해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교감은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려는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식사비 결제 등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특히 교감이라는 지위는 일반 교사에 비해 더 큰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하다며 A교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 2심 재판부는 A교감의 비위 행위가 정직 처분까지 가능한 것이었다며 교육청이 정해진 징계보다 낮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전남 동부 지역 상공회의소들이 각각 신년 인사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엠브로텔 그랜드볼룸에서 도지사와 시장, 정재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신년 인사회를 갖고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과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순천과 광양상공회의소도 에코그라드 호텔과 월드마린센터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고 정원산업육성과 광양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상공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이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국제공모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 화양지구 내 850여만 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의 종료일을 오는 4월 5일로 연장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또 국제공모와 별도로 화양지구의 소규모 개발을 희망하는 국내외 6개 기업이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일상해양산업 주식회사와 1,100억 원 규모의 콘도 개발을 위한 M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야권 신당 세력들 내에서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통합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시기나 그 중심에 대해서는 제각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첫 지역 행보로 광주를 찾은 김한길 의원은 야권의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광주의 민심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과의 야권 통합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신당 합류가 멀지 않았고 새로운 인물 영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안철수 신당 중심의 야권 신당 재편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얼마나 잘 모셔와서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이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광주시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진 천정배 의원은 신당 세력과 활발히 대화 중이라면서도 탈당한 의원들 사이에 좀 더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노선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는 권은희 의원에 대한 구애 행보를 이어가며 새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UDJ의 선봉에 서 있는 권은희 의원이 올바른 결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안철수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짜질 경우 호남은 또다시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기타 세력의 선통합 이후에 야권 신당에 큰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8일까지 신당 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을 약속하는 정치회맹인 신당 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새누리당 대항마로 부상하려는 야권 신당 추진 세력들이 통합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와 중심을 놓고는 치열한 삿바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 LF 아울렛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법리 공방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이 광양 LF 아울렛 입점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한 데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또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소심과는 별도로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냈습니다. 광양 LF 아울렛 조성공사는 지난해 6월 광양시의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LF 아울렛 입점 반대 비대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40%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1년 설치된 이후 한 건의 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안심 알바 신고센터에 대해 교육청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안심 알바 신고센터의 폐지나 활성화 방안 등을 일선 학교와 함께 검토한 뒤 늦어도 오는 3월에 시작되는 2016년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심 알바 신고센터는 청소년이 일하다 받은 피해를 학교 전담교사에게 알리면 지방고용청에 대신 신고해주는 역할을 하며 전남에는 7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유류품들이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의 교복부터 수학여행을 앞두고 준비했던 새 옷과 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유아용품이 확인되면서 탑승객 명단에 없는 영유아 탑승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진작가 20여 명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인 진도군청 상황실. 상자 150여 개와 여행 가방 20여 개에는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유류품이 담겼습니다.
구겨진 교복이나 아이들 옷이 나올 때마다 부모들은 치수를 확인하며 내 자식의 옷이 아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입었던 옷만 입고 오고 그 핸드폰, 가방, 옷 가지 전부 하나도 안 올라온 상태예요. 이준석 선장의 통장과 선원들의 작업복, 수색 당시 쓰인 조명탄 등 갖가지 물건들도 확인됐습니다. 유류품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8개월 동안의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로 현재까지 군청 인근 임시 보관 장소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사진작가와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가족들을 도와 정밀 촬영을 마쳤고 진도군과의 협의를 통해 주인이나 가족에게 인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뭐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밝혀질 때까지는 뭔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한편 유류품 가운데 유아용 상의와 앞치마, 장난감 등 유아용품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수색 당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민간 잠수사가 젖병을 봤다는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영유아 탑승자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탑승객 수를 476명으로 집계했으며 가장 어린 생존자는 당시 5살 권모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오늘 산림청을 방문해 신원섭 산림청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탄생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신 청장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당초 51명에서 54명으로 늘었으며 추가된 남성에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동료 경찰과 함께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업주 42살 박모 씨에 대해 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양시 금호동 매화아파트 1에서 12동 12통 주민 84만 9천 원, 장미 열린 및 장미아파트 4통 주민 76만 3천 원, 여수시 중앙동 2통 주민 67만 5천 원, 광양시 금호동 백합아파트 15에서 32동 10통 주민 62만 5천 원, 순천 부영 9차 아파트 주민 59만 2천 원, 여수 영양 7보석 건강타운 의료기 59만 원, 여수시 덕충동 14통 주민 50만 원, 광양시 금호동 백합아파트 1에서 14동 9통 주민 49만 4천 원, 고흥군 도화면 발포마을 주민 35만 원, 여수시 중앙동 4통 주민 30만 8천 원, 여수시 광림동 통장협의회 30만 원, 신월동 금호아파트 주민 30만 원, 광양시 금호동 송죽아파트 1에서 2동 18통 주민 27만 원, 고흥군 도화면 대통마을 주민 22만 원, 여수시 신기동 22통 주민 20만 5천 원, 광양시 고략동 통잔단 20만 원, 여수시 광림동 주민자치위원회 20만 원, 만흥동 중촌마을 주민 20만 원, 중앙동 BS디자인 신창호 20만 원, 원성수산 20만 원, 포스코 광양제철소 생활관 19만 4,180원, 고흥군 도화면 화옥마을 주민 18만 원, 여수시 미평봉 양지 경로당 16만 원, 광양시 봉강면 덕촌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고소동 원마트 서태희 10만 원, 여수시 광림동 체육회 10만 원, 남면 소유마을 주민 10만 원, 덕충동 큐마트 김의봉 10만 원, 둔덕동 신원 아르시스 아파트 주민 10만 원, 소라면 복산 1, 2 주민 10만 원, 여수시 시전동 새마을부녀회 10만 원, 새마을협의회 10만 원, 신월동 금호아파트 6통장 김애순 10만 원, 금호아파트 7통장 강경애 10만 원, 금호아파트 8통장 김인숙 10만 원, 여수시 신월동 금호아파트 9통장 김난희 10만 원, 월호동 통장단 10만 원, 중앙동 9통장 조영심 10만 원, 오림경로당 조정심외 9만 원, 중앙동 9통 주민 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라남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모 씨를 최근 정무특보로 임명해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무특보로 임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이모 씨를 위촉한 것은 편법이자 보은성 인사라고 지적하며 도지사는 인사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이 씨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